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샌드위치 연휴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지금 신청은 한 18분 해주셨는데, 아직 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아무래도 이 날을 샌드위치 데이로 잡아서 참석률이 좀 저조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동안은 다시 보기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본방사수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참석을 좀 나중에 그 다시 VOD로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MVP신 진미나님을 모시고 그 파워 플랫폼에 이번에 빌드 2023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 코파일럿 기능 위주로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진미나 MVP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3년 애프터 파티 오늘 파워 플랫폼 AI 관련해서 발표를 맡게 된 진미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샌드위치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 어떠한 발표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요약과 그다음에 자세한 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거는요. 일단 AI Innovation in the Power Platform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파워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AI 혁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파워 플랫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은 여러 가지 제품의 집합체이고요. 회사 또는 학교 등에서 필요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웹과 앱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AI를 잘 만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활용하는 능력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와 관련해가지고 로우 코드와 AI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자면 이번에 빌드에서 발표된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로우 코드와 AI에 관련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제공이 프리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 개발자들의 파워 플랫폼으로 새로운 앱 개발 전환이라는 내용과 함께 AI 혁명으로 인해서 로우 코드 도구인 파워 플랫폼의 발전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파워 플랫폼이 AI GPT 또는 그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한 코파일럿으로 인해서 창의성이 증대되었는데 이 세 가지 관점에 의해서 로우 코드라는 서비스가 정말 혁신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었고 많은 기능들이 출시가 되었고요. 이전의 파워 플랫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세대 파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은 AI랑 그다음에 파워 플랫폼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AI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페이지스가 먼저 나와요. 사실 이게 파워 앱스였는데 앱의 한 종류였잖아요. 근데 파워 페이지스의 코파일럿 활용,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동화가 일어날 텐데 그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의 코파일럿 활용, 그리고 챗봇이죠. 챗봇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의 코파일럿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스의 코파일럿 활용. 그래서 데모를 네 가지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이게 데모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서 통합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같이 이어져서 붙여지는 그런 데모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파워 페이지스라고 해서 학자금 대출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건데,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쉽게 우리 코파일럿을 코팔럿을 생성해서 이 내용들을 같이 쉽게 연결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파워 페이지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자금 웹페이지에서 폼즈라고 있어요. 폼즈, 양식서죠. 그러니까 고객이 학자금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그에 대한 데이터 추가 자동화와 그리고 승인 자동화,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 데이터로 왔다가 챗 GPT로 텍스트를 마련해 주는 것까지, 이거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웹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또는 어떤 요청, 고객의 요청 사항이 있을 때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는 챗봇을 이용해서 여기서 궁금한 사항들을 챗봇에서 안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코파일럿과 함께 챗봇이 우리가 그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기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 앱스는 사실 내부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테넌트의 내부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사실 컴플레인이라던가 우리가 어떠한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또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내부적으로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티켓을 생성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관리 앱을 생성해서 코파일럿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4가지의 데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데모 관련해서 우리가 프리뷰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코파일럿을 신청은 해놨으나 조금 아쉽게도 이게 실용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AI 관련해서 우리가 발표해 놓은 그 자료들을 가지고 데모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파워 페이지스라는 것인데요. 파워 페이지스가 원래는 파워 앱스 안에 캔버스 앱뿐만 아니라 모델 드리븐 앱 그리고 파워 페이지스가 있었어요. 근데 파워 앱스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앱일 경우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워 페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웹페이지죠.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형식의 웹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 데모에서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파워 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서 양식 페이지 생성과 그리고 레이아웃, 그리고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페이지 하나의 섹션에 학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 텍스트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워 페이지스 하나의 섹션에서 폼즈를 추가하죠. 양식서. 그래서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웹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웹페이지도 그렇고 앱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무조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장소인 데이터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버스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건데 요거 양식에 맞게 자동 생성을 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리고 그 디자인의 자세한 세세한 내용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코드 편집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셋업에서 챗봇을 또 연계해가지고 생성이 가능한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웹페이지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파워 페이지스 들어가시게 되면은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버튼 2번, 3번만 클릭하면 로그인하고 바로 들어가셔서 바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사용한 웹페이지를 바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게 파워 페이지스고요.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떠한 은행이죠. 은행이 학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뱅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뱅크를 만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같은 경우에는 파워 페이지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예요. 환경도 파워 페이지스를 위해서 하나가 따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디자이너라고 해서 우리가 웹을 만든 사람이죠. 웹을 만든 사람이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링이라고 해서 서식, 그리고 데이터 내용, 그리고 셋업까지 이렇게 총 4가지의 메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메인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웹페이지는 지금 첫 번째 랜딩 페이지라고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컨택트 어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자신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컨택트 어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웹페이지로 3개의 장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더 페이지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접근이 불가하다 또는 로그인이 잘못되었다라는 페이지뿐만 아니라 페이지가 찾아지지 않습니다라는 404 에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웹페이지가 해서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누르게 되면 코파일럿에 이렇게 프리뷰라고 하는 이러한 대화창이 나옵니다. 이 대화창에다가 어떤 것을 넣을 거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덕트 페이지라고 해서 학자금 대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생성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섹션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여기 내용을 한번 코파일럿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텍스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파일럿 딱 누르게 되면 내가 여기 명령어를 내리는 거예요. 코파일럿한테.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보시게 되면 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텍스트를 만들어줘라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한 5줄 되네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좀 짧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좀 짧게 해주고요. 여기에 대한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다시 생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이에 대한 그 목적성에 따라서 그 톤 앤 매너라고 하죠. 우리가 만약에 파티 형식 또는 어떠한 정중한 형식 또는 이메일 형식 이런 식으로 형식을 조금 바꾸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다시 써달라.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또 명령어를 다시 내리겠죠? 이런 식으로 다 명령을 내린 다음에 마음에 들었을 때 여기다가 페이지에다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섹션 안에 방금 만들었던 이 내용이 텍스트로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자동으로 다 생성이 되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양식서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한번 양식서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양식서를 만들 때 이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양식서, 신청서죠. 신청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명령 한 줄만 내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명령어에 대해서 얘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엑셀에서 보면은 한 줄이죠.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한 줄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양식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양식서를 만들어 줄 때 정말 중요한 건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예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유형뿐만 아니라 프리뷰라고 해서 여기에 개인 상세 정보를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섹션들이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얘가 뭐 어떤 컬럼을 정확하게 만들어라, 어떤 헤더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데이터 유형과 그다음에 데이터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따라서 요거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코파일럿이 직접 지정을 해주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예시를 만들 수 있게끔 자동으로 지정을 해줬다는 것이 놀라운 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러한 데이터 형식으로 넣을 수 있도록 폼을 자동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넣게 되죠. 그 런 프로포즈에 대한 양식, 그 컬럼을 삭제해라라고 했더니 삭제해서 폼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웹페이지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사실 뭐냐면 여기는 데이터예요. 여기 꼭 우리가 그 모델 드리븐 앱에 그 서식에 들어가 있는 그 데이터처럼 똑같이 생겼거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스턴트 런 어플리케이션 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헤더도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데이터 유형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모든 내용이 무엇인지 칼럼이 총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27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한 줄 한 줄씩 채워지게 되면은 뷰 형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형식으로 볼 수 있거나 폼 형식, 한 줄 형태를 폼, 양식서 또는 신청서 형태로 다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 스튜디오가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전반에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점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한 줄씩 데이터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본인이 또 편집하실 수가 있고요. 폼 양식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폼 형태가 들어오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폼이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양식서 우리가 그 학자금 신청 학자금 신청이죠. 학자금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고요. 자동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 있죠. 아까 데이터에서 봤던 그 양식서 있죠. 양식서를 웹페이지에 자동으로 생성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서에 이 사람 이름을 넣고 주소와 폰 넘버, 이메일, 그리고 생년월일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론을 원하느냐, 학자금과 그 다음에 얼만큼의 학자금을 원하는지 이 신청서를 신청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시 코파일럿에서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해주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좀 더 폼을 이렇게 좀 더 예쁘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좀 더 모던화하게 그리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양식서 비슷하게 이렇게 이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스타일을 바꿔줬고요. 자, 그리고 요거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코드를 편집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게 애드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 CSS, 그 다음에 형식, 그 다음에 디자인을 바꾸실 수 있도록 아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리뷰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방금 생성된 모던한 이쁜 양식서의 CSS와 HTM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요 파일까지 모두 보실 수 있는데 CSS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해 준 것을 여기 다 모두 보실 수가 있어요. 코드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두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셋업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챗봇을 생성하실 수 있도록 프리뷰를 만들어 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안에서 셋업뿐만 아니라 모든 파워 플랫폼의 그 데이터와 그리고 또 앱들과 서비스들은 같이 통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챗봇에도 그렇게 가능하고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플로우즈라고 해가지고 여기선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챗봇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페이지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고 이렇게 다 내용을 다 살펴봤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안내 드릴 사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파워 오토메이트와 코파일럿 자동화 데모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코파일럿을 통해서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데이터버스의 데이터 추가,
그렇게 되었을 때 팀즈에 알림을 보내고 그에 대한 승인 자동화, 그리고 컨디션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통해서 데이터 커넥터를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설정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플로우의 디자인을 통해서 큰 데이터 커넥터를 통한 트리거와 액션 연결된 통합 플로우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플로우에서 새로운 데이터 커넥터 추가 후에 커넥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면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고요. 플로우에서 조건절로 데이터 커넥터와 흐름이 변경이 가능한 이러한 모든 내역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서 그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모든 내역에 대해서 파워 페이지스에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끌고 오고 그에 대한 내역을 플로우에 추가하는 것까지 데모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정말 신기한 기능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코파일럿은 결국엔 데이터 프로세스 및 서비스로 구동이 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 서비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게 엑셀뿐만 아니라 뭐 원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엑셀 파일, 파워포인트, 워드 등등등이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3자 앱을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뭐 ERP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데이터라고 해서 뭐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또 일정뿐만 아니라 컨택트 이런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다이내믹스 365를 보시게 되면 이건 매출이나 영업 관련된 이러한 자동화된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결국엔 데이터가 계속 입력되는 장소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뽑아주는 건데요. 파워 플랫폼에서도 결국에는 입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많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앱을 통해서 입력을 한다던가 아까 웹페이지에 그 양식서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데이터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기서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작업을 하죠. 비즈니스 데이터, 그리고 비즈니스 액션, 그 다음에 플로우스를 다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에 언어, 랭귀지, 내추럴 랭귀지 쿼리로 우리가 GPT를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생성을 해주게 되는데 그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의 우리 코파일럿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NL 쿼리뿐만 아니라 보안이라던가 가버넌스, 플러그인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플러그인 안에 우리가 미리 설정해 둔 뭐 이러한 것들 비즈니스 액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것과 그리고 그다음에 워크플로우까지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것. 그래서 요거를 어디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냐면 우리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워 플랫폼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원 앱 코파일럿,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그리고 컴퓨터 빌드 코파일럿. 여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코파일럿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된 이러한 유저 익스피리언스로 여기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데모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볼게요. 여기는 파워 오토메이트의 홈페이지죠. 우리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홈 화면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넣어서 코파일럿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러한 텍스트 보드가 보이고요. 여기 안에서 명령을 내려서 그 다음에 자동화를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외의 것들은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고요. 요 하나만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을 여기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환경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 자동화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웹페이지 관련해서 학자금 대출 웹페이지가 있었죠? 관련한 자동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선정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그 모든 그 스키마죠. 스키마를 자동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명령어를 내릴 건데요. 명령어를 한번 내려보게 되면 여기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자동화에 대한 스키마를 넣을 때, 뭐뭐 할 때라는 조건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데이터버스에 하나의 로우죠. 행이 들어갈 때 그에 대해서 팀즈 노티피케이션, 팀즈 알림을 보내줘라. 플로우 봇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특징은 데이터버스에 데이터가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데이터 안에 형식이 들어가 있는 로우는 어떠한 데이터 한 줄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 어떠한 기록에 대한 한 줄인데 그게 들어갈 때 우리가 Teams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를 설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럼 정말 신기한 게 일단은 플로우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너가 요걸로 결정할래 말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자동화는 트리거와 액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트리거는 뭐뭐 어떠한 조건절이 맞을 때 생성되는 이러한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버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데이터버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한 줄 추가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는 수정이 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 조건이 맞게 되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그 다음에 액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피스 365 유저의 나의 프로파일이죠. 나의 정보를 끌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안에 챗 또는 채널 안에다가 메시지를 포스트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로우를 제안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OK를 해야 되겠죠? 그럼 Next 눌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로우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데이터 커넥터예요. 보시게 되면은 트리거가 이렇게 되고 액션이 두 개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데이터 커넥터이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 인증, 조한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인증을 하고서는 데이터 커넥터에다가 인증을 해서 이걸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5365, 오피스 365 유저의 정보를 끌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인증을 했고요. 팀즈도 본인 인증을 해서 요거를 데이터 커넥터 3개를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플로우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플로우가 하나, 둘, 세 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코파일럿이 또 안내를 해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플로우 안에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편집을 원하시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던가 그 다음에 이 플로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코파일럿에다가 명령을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하나하나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트리거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버스에 대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데이터버스는 아까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데이터버스는 여러 가지 테이블, 그러니까 엔티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테이블도 여러 가지 수백 개가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이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데이터 한 줄이 들어왔을 때 그럼 그 데이터를 여기 테이블에 넣어줄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타입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저를 변경, 그리고 테이블 이름을 다 넣어서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이라든가 코드 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트리거에 대한 세팅을 해놨고요. 그리고 자,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코파일럿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25,000불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요청하는 그 제안을 하는 경우 내 팀이죠. 내 팀장님이죠. 매니저에게 팀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갑자기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자, 보세요. 여기 원래는 아까의 세 개의 액션으로 하나의 트리거와 두 개의 액션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내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나의 매니저가 누군지도 알아봐 달라라는 요 플로우가 하나 더 생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컨디션이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학자금 대출이 25,000불 이상일 때와 아닐 때를 나눠서 조건절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rue인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를 더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액션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커넥터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커넥터를 다 끌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고르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좀 이 플로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커먼 데이터 서비스 앱에다가 웹훅을 트리거를 걸어줄 수 있는 이러한 플로우를 만들어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보시게 되면은 매니저의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매니저의 정보를 끌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데이터 커넥터를 연결해주는 액션을 갖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얘가 명령을 내렸어요. 이메일을 전송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리고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학자금 대출을 요청한 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모지도 같이 포함해서 보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가 액션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액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5365 아웃룩 이 데이터 커넥터가 액션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밑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디의 이메일 값을 자동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서브젝트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디까지 이모티콘 다 포함해서 이렇게 넣어줬네요. 자동으로 설정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신기해졌어요. 우리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니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명령어만 구체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파라미터 세팅,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 보셨나요? 방금 이름, 이게 뭐냐면 동적 콘텐츠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플로우를 이렇게 생성을 하다 보면 이전에 액션에서 들어왔던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 값이라던가 또는 메타데이터 등등등의 데이터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따로따로 하나씩 생성을 해줘요. 그걸 동적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 콘텐츠를 방금 어떻게 선택을 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그냥 커서만 놓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매니저라는 겟 매니저의 이름을 뽑아 와야 되잖아요. 이름을 뽑아 오니까 요렇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을 뽑아 왔습니다. 자, 이름을 뽑아 왔는데 결국에는 이 이름은 누구겠어요? 학자금 신청을 한 학생의 이름이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오고 그리고 이메일도 학자금 신청을 한 학생의 이메일을 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또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맞춤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해주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메일까지 보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웹페이지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스튜던트 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파워 페이지스로 만들어 놓은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undergraduate loan rate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학부생의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율을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고정 이율 4.5% 그리고 14.83% 이렇게까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변동금리죠. 5.87%부터 16.20%까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보를 끌어올 거예요. 어떻게 끌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세한 정보가 다 엄청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학자금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 있죠. 조건이라던가 이에 대한 카테고리라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10,000달러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 론 있잖아요. 최소 학자금 대출의 그 최소 요청 신청은 1,000달러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뽑아올 거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에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엑셀의 VBA 확장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매크로라고 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요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은요, 윈도우 OS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로컬 컴퓨터뿐만 아니라 웹에도 데이터를 끌고 와서 자동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자동화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열어라. 그리고 타겟 URL이죠. 본인이 원하는 그 URL로 들어가라. 그래서 웹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보를 뽑아오는 건데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GPT로 텍스트를 형성해라. 이게 제일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하고 그다음 메시지를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변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API라고 해서 요거를 또 API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클라우드 플로우 있죠? 거기다가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우리가 웹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아까 클라우드 플로우에다가 API 형식 커스텀 커넥터 만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설정을 하게 해주게 되는데요. 이거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 프리뷰이고요. 자, GPT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생성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fixed rates라고 해서 우리가 고정 이율 있죠? 그다음 변동 이율 이걸 뽑아와라. 그리고 스튜던트 런 이미지 인포메이션이고 그다음에 론 오피서에게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비교되는 어떠한 그 이율 있죠? 이율을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지만 그 학생들이 선택을 해주게 되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텍스트 이렇게 한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이렇게 다 집어넣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뽑아와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다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붙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웹페이지 정보를 끌어와다가 그리고 아까 뭐 했었죠? 우리가 그걸 갖다가 GPT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생성을 해라. 요게 이 플로우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에 대한 내용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얘가 성공을 했을 때와 그 다음에 페일 했을 때 이에 대한 내용을 그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서죠.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볼게요. 요거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폼 양식서에다가 누가 이렇게 입력을 해놓나 봐요. 웹페이지에다 입력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꼭 다이내믹스 앱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은 샘 캔트럴 해서 주소와 그 다음에 폰 넘버와 이메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생년월일 그리고 남잔지 여잔지 그리고 여기 수입이 적혀 있어요. 수입. 그래서 1,200불 한 달 수입이고요. 그리고 한 달에 얼만큼 쓰는지 그리고 론 어마운트가 얼만큼 대출금이 얼만큼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론 점은 48개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아까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동화로. 그래서 자동화로 돌리게 되면 표시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동화로 돌리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긴 팀즈예요. 팀즈 안에다가 우리 그 내용을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운트는 12,000불이고 그다음에 그 1,200불 인컴, 그다음에 지출은 900불. 그래서 크레딧 스코어는 몇 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의 크레딧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도 이렇게 다 팀즈로 표시되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율에 대해서 고정 이율과 그 다음에 변동 이율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을 아까 웹페이지에서 뽑아가지고 그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 제너레이션. 자, GPT가 뽑아서 자동으로 생성해 준 다음에 이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표시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까 봤죠? 플러그에서. 자, 이런 식으로 모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안내드린 내용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모든 앱들과 또는 제3자 앱에서 다 모두 뽑아온 후,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쿼리를 통하고, 그 다음에 보안과, 그 다음에 가버넌스, 플러그인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출을 해주고,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효용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버추얼 에이전트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에이전트는 아까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그 셋업을 통해서 챗봇을 하는지 한번 확인이 되셨을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챗봇 데모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챗봇이 결국에는 데모 예시를 보자면 코파일럿을 통해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는 구현한 챗봇을 학자금 대출 웹페이지에서 데모합니다. 그래서 여기 웹페이지 아까 처음에 파워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웹페이지에서 내가 만약에 질문이 있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검색하고 싶을 때 챗봇을 열어서 바로 내가 물어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GPT를 활용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챗봇은 웹사이트의 컨텐츠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 말 뜻은 내가 챗봇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그런 것도 대답을 해주겠지만 특정 사이트의 정보를 끌고 와서 그 특정 사이트의 위주로 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내용은 학자금 대출 웹페이지죠. 파워 페이지스로 만든 이 웹페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입력만 해주면 그에 대한 답변을 챗봇이 알아서 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챗봇은 관련 정보 소스에 관한 속성 링크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 플러그인을 통해서 API 플러그인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으로 모기지의 LTV와 추천 모기지 상품 정리하고 챗봇 대화로 안내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챗봇의 화면이고요. 여기 테스트봇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대화를 하는 창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Enter Your Website라고 해서 내가 정보를 끌고 오고자 하는 웹사이트를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학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은행의 파워페이지스 웹페이지를 넣었네요. 그리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I 부스터가 이렇게 테스트 봇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플러그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에 하나하나 이렇게 대화를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이런 다이얼로그뿐만 아니라 API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끌고 있도록 이러한 API들도 플러그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calculate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API는 만약에 인풋이 38만 달러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LTV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밸류 값의 대출 값의 퍼센테이지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론 어마운트까지 집어넣었을 때 이에 대해서
총 얼만큼의 대출이 이렇게 LTV가 표시가 되는지 이거를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요게 여기다가 테스트봇에다가 물어봤을 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0 만불에 대해서 어떤 집값이 있을 때 그에 대해 30만 불을 우리가 모기지 대출하잖아요. 전세 대출이든 아니면은 집 담보 대출이든 집 담보 대출을 여기선 얘기하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넣으니까 LTV가 몇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LTV 레이트는 75%고요. 딜 1, 2, 3. 그래서 너가 선택할 수 있는 모기지 대출의 옵션은 요거이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이자율이 2.5% 30년, 3.3% 25년, 2.8% 20년 이렇게 해서 고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가 API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 앱스 코파일럿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고객 지원 티켓 프로세스인데요. 요거는 사실 파워 앱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 직원 전용이에요. 파워 앱스의 캔버스 앱은 특히나 더 내부 직원이고요. 내부 직원의 혹시라도 컴플레인 또는 내가 어떠한 자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긴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때 티켓을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업로드 한다라고 하거든요. 뭐,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IT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자산을 노트북이라던가 아니면 마우스라던가 이런 걸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물이 새거나 아니면은 뭐 바닥에 어떤 구멍이 생겼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회사에 어떤 일이 생겼으면은 그에 대해서 리포트하고서는 그 다음에 또 티켓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모 예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통한 파워 앱스를 사용해서 고객 지원 티켓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보시는 것처럼 엑셀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엑셀로 작업을 하게 되면 로컬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총괄적으로 다 데이터베이스를 총괄하기에는 조금 많은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 업로드하고 헤더 작성, 컬럼 생성, 그리고 데이터 유형까지 자동으로 셋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앱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뷰 화면, 우리가 그 데이터 모든 것을 보거나 아니면 데이터 한 줄이죠. 하나의 데이터만 보게끔 또는 이 양식서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데이터 한 줄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그러므로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싶을 때 이 폼 화면, 이것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코파일럿에게 이메일 템플릿을 신청을 해서 이 하나의 페이지, 저 앱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버튼 생성 등 쉬운 앱 펑션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태블릿을 이용하든 핸드폰을 이용하든 여러 가지 리스폰시브 반응형 앱으로, 그러니까 내가 리솔루션이죠. 그 화상도에 따라서 또는 그 화면 크기에 따라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리스폰스 앱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트북에서든 핸드폰에서든 뭐 어떤 화면에서든 다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로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면 모델 드리븐 앱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팔럿에게 명령과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앱을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갖다가 다른 환경에 똑같이 배포하거나 또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해줍니다. 자, 좀 약간 동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엑셀 데이터부터 좀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일련 번호가 있고요. 누가 어떠한 사람이 어떤 컴플레인을 했는지, 어떤 부서인지, 그리고 이 티켓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은지, 그리고 이 티켓이 해결이 되었으면 closed, resolved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티켓에 대해서 아직 실행 중이고 진행 중이다. 그러면 오픈이 되어 있고, 아예 이게 끝났다 하면은 closed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요청을 했는지 이렇게 티켓을 생성하게 되는데, 엑셀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를 관리하는데 정말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업로드 시키도록 할게요. 이거는 파워 앱스의 웹페이지 화면이고요. 파워 앱스의 그 홈페이지 화면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코파일럿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먼저 데이터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로 시작하기 해서 엑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여기 선택을 해서 요 테이블 가져오게 됩니다. 데이터 갖고 오게 되고요.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 자동으로 얘가 헤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헤더 생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형까지 다 지정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는 ABC,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러한 데이터로 만들어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 ID 값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유형을 다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컬럼도 이렇게 우리가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초이스죠? 초이스로 선택을 하게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오픈이냐, 클로즈느냐, 아니 리서브드냐 이런 식으로 타입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을 바로 생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컨피규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앱이 생겨요. 요거는 뷰 화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요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앱도 메인 스크린과 앱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코파일럿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 템플릿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에 여기 보게 되면은 스크린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여기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생성이 되게끔 하게 해주면, 자, 자동으로 생성이 되면서 이메일을 바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스크린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만들어지게 되죠. 자, 뭔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스크린 1이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저기 이메일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생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스크린 1.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앱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코파일럿에서도 여기 요청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건 보시는 것처럼 모델 드리븐 앱이고요. 아까 우리가 넣어놨던 모든 내용들이 모델 드리븐 앱에서도 표시가 된다라는 점. 이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페이지 섹션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엑셀 파일처럼 행과 열로 되어진 이런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보셨고요. 자, 그럼 다시 제가 이거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한 앱에 대해서 버전이 1.00, 그 다음에 11인데 이게 테스트 엔바이러먼트라고 해서 이게 테스트 환경이냐 또는 프로덕트 환경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디플로이를 할 수 있어요. 배포를 하시고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거의 환경에 여기는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디플로이를 하면 여기까지 배포가 되는 파이프라인까지 모두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의 기능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세션 안에서도 이런 Q&A가 나왔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이상의 웹사이트 정보를 아까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라고 해서 챗봇 부스터에 넣을 수가 있는지 아까는 한 개밖에 안 넣었었거든요. 웹사이트를. 근데 가능하대요. 이제 근데 이거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뿐만 아니라 쉐어포인트와 원드라이브 등의 데이터도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를 줬어요. 그리고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챗봇에 문서를 업로드해서 이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요약도 하게끔 해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업데이트된 파워 플랫폼의 강좌 주도에 이건 강좌? 강의 주도의 강의가 언제 추가될 예정인지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보시게 되면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역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코파일럿 프리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에 대한 그에 대한 그 내용은 아직 추가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새로운 기능과 함께 업데이트된 내용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가 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코파일럿으로 쉐어포인트와 리스트를 사용 가능한지. 원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파워 플랫폼 안에서 파워 앱스, 파워 페이지스, 버추얼 에이전트, 그 다음에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이렇게 각계의 코파일럿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쉐어포인트는 아직 안 들어가 있대요. 리스트랑. 그래서 아직 열심히 작업 중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쉐어포인트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요거 쉐어포인트 라이브러리는 파일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테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행과 열로 이루어진 엑셀 파일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목록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라이브러리는 우리 워드 파일 또는 PPT 파일 또는 엑셀 파일처럼 파일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좀 약간 컨텍스트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파일 유형이 달라도 열어서 검색하고 요약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파워 앱스 코파일럿은 캔버스 앱과 모델 드리븐 앱 둘 다 사용 가능한가? 자, 일단은 오, 예스입니다. 자, 둘 다 가능하긴 한데, 자, 아까 파워 앱스는요,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그걸 다 일일이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이렇게 옆에 보면은 다이얼로그로 해서 대화창으로 붙었었거든요. 모델 드리븐 앱도 가능하지만 사실 앱으로 전환되는 캔버스 앱에서만 가능하고 모델 드리븐 앱은 그러니까 보조를 줄 수 있는 그 앱 따로 있어요. 그 코파일럿 앱 따로. 그렇게만 지금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둘 다 가능하고 이게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죠. 우리가 코팔럿은 프리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아닌 다른 리전에서 언제 프리뷰가 가능한가? 지금 현재는 미국과 유럽에서 애저 오픈 AI와 코파일럿은 사용 가능하다. 그치만 아시아 리전, 오스트레일리아 리전,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최대한 빠르게 프리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만 두리뭉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코팔렛이죠. 자, 이거는 제너레이티브라고 answers라고 해서 생성형 대답이라고 하는데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챗봇한테 이거 동일한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검색을 요청하면은 똑같은 질문이 나올까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다를 것이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좀 달라요. 같은 질문이다 하더라도 빙에서 일단 웹사이트 검색이 된 후에 GPT로 사용하고 요약하고 사용자에게 제일 적합한 답변을 맞춤화하여 안내한다. 요게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맞춤화가 되고 개인한테도 적합한 답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각계마다 질문을 똑같이 하더라도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보안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필터링 되고요. 보안 검색해서 유해하지 않은 정보를 가져온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서머리는요. 제가 생각한 건 이거예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너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다 소화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챗 GPT도 마찬가지고 코파일럿도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엄청나게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걸 언제 느끼냐면 현타가 왔을 때인데 그런 거죠.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얘한테 명령을 요청하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뿐만 아니라 기능들 자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얘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이 느꼈던 건, 네, 결국에는 우리가 챗 GPT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를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파워 플랫폼에 코파일럿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변할 건지, 그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보고요. 요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정말 제가 느꼈던 건 정말 좋은 건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리 결국에는 사람이 다 결정을 하고 앱을 만들긴 하지만 드래프트, 초안이죠. 초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의 초안을 다양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 개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할 일들이 정말 줄어드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줄어드냐?
드래프트를 정말 획기적이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들이 많아지는구나. 요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정보는 이렇게 되고 커뮤니티 저 블로그도 있어요. 블로그 들어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허성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장부관님 너무 반갑습니다. 이유영님, 처음이실까요? 자, 다니엘 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 박성기 님도 계시네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좀 자세히 좀 잘 설명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잘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설명했을까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하나씩 하나씩 다 살펴보면서 이걸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머리를 많이 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없으시면은, 네. 국내 도입 일정이요. 저희도 아직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받았더라도 저희가 NDA라서 말씀 못 드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내용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치만 아시아 리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PAD에서 GPT 기능을 아직 네, 없죠. 정말 보니까 PAD에서도 정말 GPT 딱 들어가니까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치만 PAD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있어야 지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국가님도 네네. 다행이네요. 흐름 짜고 있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거를 실제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능들도 어디선가 툭툭 튀어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질문을 물어봐서 내가 요게 필요한데 어떤 기능을 써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고, 이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니? 이 코파일럿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결국에는 나는 큰 그림만 그리면 되고, 플로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그리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드래프트죠. 초안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장점.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빠르고 쉽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렇지만 아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한 테이블만 선택을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컨피규레이션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제약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여러 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 그것도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은 9시 1분이 되었어요, 벌써. 자,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 뭐 화성의 채팅창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게 녹화가 되어서 추후에 이메일로 전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서베이라고 해서 우리 설문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세션이 좋으셨다면 그에 대해서 반응해 주시고요. 꼭 설문해 주시고요. 그 설문지와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녹화되어 모든 내역 링크는 이메일로 각계의 그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자, 혹시 정경수 대표님 어, 혹시 안내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아유, 뭐, 계속 질문들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일단은 저희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진미나 MVP님께 저희 반응 버튼으로 열렬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아유, 뭐, 박수 많이 올라오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빌드 애프터 파티 행사는 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오늘 파워 플랫폼의 4가지 제품을 소개했다면 다음 주에 파워 BI 쪽 관련해서 송윤희 MVP님이 해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라면 일단 신청해 놓으시면 뭐 오늘도 녹화 영상 해서 다 메일로 보내드리고 요 라이브 클래스 플랫폼에 다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매주 월마다 개최되는 요 행사를 계속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음악을 한 10분 정도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샌드위치 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